존잘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저건 딴 나라 얘기야,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도 예외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은변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남녀문제연구소를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연애 유튜버들의 영상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연애 유튜버 중에 남녀를 딱 외모만 놓고 티어 정리를 해놓은 영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롤 티어처럼 험난한 연애 시장에서의 먹이사슬을 진짜 적나라하게 외모만 놓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연애 유튜버의 연애 시장을 딱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것들인데, 이 먹이사슬의 가장 하층민이 누군지 아세요? 전문남인데, 근데 이거 너무 말이 심하니까 이 표현을 좀 순화를 해서 안잘생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잘생기지 않은 남자, 안잘생남.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이쁜 여자도 있지 않냐. 물론 비등비등할 건데, 아무튼 이 안잘생남이 하층민에 차지하고 있다. 이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계급이 뭔지 아세요? 흔남, 소위 말하는 평범남이죠. 흔한 남자. 이제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평범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흔남 위에는 또 남자 계급이 있어요. 훈남이 있습니다. 이제 훈훈한 남자. 놀랍게도 그 훈남 위에 흔녀, 평범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자는 조금만 여자처럼 생겨도 남자들의 대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흔녀, 이 평범한 여자가 훈남보다 위에 계급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녀 위에는 어떤 계급이 있냐? 훈예녀, 조금 더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로 치면 훈남에 해당하는 외모인데, 실제 계급은 훈남보다 한 2단계 더 위에 있죠, 티어가. 자, 이제 훈예녀 위에는 어떤 계급이 있냐? 존예녀가 있습니다. 존예녀가 가장 상위에 지금까지는 있죠. 근데 그 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뭘까요? 놀랍게도 존잘남이 그 위에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연애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존잘남이라는 겁니다. 도표를 정리하면 안잘생남, 그 다음에 흔남, 평범남, 그 위에 훈남, 그 위에 흔녀, 평범녀, 그 위에 훈예녀, 존예녀, 존잘남. 이 끝에는 존잘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조금만 여자같이 생겨도 남자들이 엄청나게 들이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애하기가 좀 쉽죠.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리 조금 훈훈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자들이 먼저 들이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소개팅도 받아야 되고, 길에서 말을 건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반면, 여자들은 좀 가만히 있어도 생각보다 연애가 더 쉽다. 그래서 연애의 평균 난이도를 보면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난이도가 또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노력을 해야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포식자, 상포자, 존잘남이라는 겁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분의 번호를 받는 장면 한두 번씩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 번호 받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전 살다가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존잘남들은 길에 다니면 역으로 헌팅을 당합니다. 여자한테 번호를 따인다는 거죠. 와, 이런 존잘남의 삶은 어떤 삶일까? 진짜 저도 너무 부럽네요. 차은우 이런 사람들이겠죠. 제가 키 한 187의 진짜 존잘인 전직 아이돌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 건너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아는 중간 지인이 그 아이돌의 카톡을 한번 봤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진짜 가관이더래요. 여자들한테 온 안 읽은 카톡이 막 쌓여있고, 일이 막 몇십 개가 있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언제 볼 거야, 도시락 들고 싸갈게, 제발 만나만 줘.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줄을 섰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자 사진들을 봤는데 꽤 이쁜 여자들도 많아. 와, 인플루언서 이런 정도의 여자들이 그 남자 하나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연애 시장의 먹이사슬의 끝판왕은 존잘남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연애 유튜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연애 유튜버도 아니고 성범죄, 특히나 무고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 볼게요. 제 유튜브에 가끔씩 성범죄 무고당한 영상의 댓글로, 야, 그거 네가 못생겨서 고소당한 거임, 존잘남들은 절대 고소 안 당함, 크크,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런 댓글처럼 존잘남들은 성범죄 무고 안 당할까요? 제가 딱 2가지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 184 존잘 몸짱 의사 썰이죠. 아니 근데 의사들은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몸짱 의사는 진짜 많죠. 근데 몸짱 변호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은 의대에 딱 합격하는 순간 의사는 거의 보장이잖아요. 99% 되니까 그 뒤부터 운동을 좀 마음 놓고 편히 열심히 하면서 몸을 좀 만드는 것 같고,
같고, 변호사들은 사실 로스쿨에 가도 변시 최종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공부하느라 맘 편하게 운동을 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잠시 해봤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84, 이분은 얼굴도 연예인 이동건을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키도 185에 식스팩까지 있는 진짜 후덜덜한 진짜 존잘 풋남, 스펙까지 완벽한 알파남이었죠, 소위 말하는. 근데 이분이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더래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여자가 먼저 말 건다는 게. 카리나를 닮은 아주 귀엽고 이쁜 여자분이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근데 엄청 어려 보이더래요. 그래서 몇 살이냐 하니까 21살이다 얘기해가지고, 이 남자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21살 카리나 닮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와, 부럽네. 아무튼 1년 넘게 사귀어 보니까 근데 이 여자분 멘탈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감정 기복이 도저히 이분의 기분을 맞춰주기 어려울 정도로 왔다 갔다 널뛰기를 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못 만날 것 같아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헤어지자 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는 막 나 살자 하겠다 하면서 막 난리치고 주변에 많은 오빠들 동원해서 막 협박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또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행히 잘 상담도 해드리고 대응법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대응을 하셔라. 그래서 고소는 겨우 잘 막아내긴 했지만 거의 이분이 2-3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자, 두 번째 썰은 키 187에 강균성 닮은 모델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상담을 들어가는데 키도 엄청 크고 잘생긴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상담이? 보통 이렇게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은 사건일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혹시 사건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죠. 성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 이야기는 양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갔다는 거죠. 요즘 양양이 매우 핫하잖아요. 원나잇의 성지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서 계약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20살인 되게 이쁜 여자분이 먼저 이제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게스트하우스와 연결된 클럽도 같이 가자 이렇게 여자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새도록 같이 붙어있고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여자분의 집착이 시작이 된 거죠. 매일 진짜 연락 오고 오빠 우리 사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남자분은 사실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에 오니까 연락 오는 여자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 여자한테 집중하기 좀 그랬나 봐요. 사귈 만한 그 정도 호감은 또 아니고. 그래서 계속 여자분이 연락 오면서 우리 사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연락도 좀 뜸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분이 막 무슨 사이냐 물어보고 해서 아직은 우리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분이 돌변을 해서 그날 사실 취해서 내가 몸을 못 가누고 있는데 왜 억지로 했냐 이런 식으로 이 남자분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정말 무섭죠. 여러분 진짜 오해하는 게, 이런 존잘 알파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못생겨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그래서 고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거는 있겠죠. 어느 정도 여성시대에 올라온 그 무고 가이드 글에 봐도 막상 성관계를 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고소를 하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존잘 알파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 안 당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수많은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최상위 포식자니까.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다가 잘못해서 집착녀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면 멘탈이 좀 이상한 여자가 걸렸어,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고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거의 뭐 95%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 중에서 또 95%는 평범한 남자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한 3% 5%는 진짜 존잘남들도 제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존잘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저건 딴 나라 얘기야,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도 예외는 아니야. 이제 여름도 끝났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듯이 성범죄 무고도 한풀 꺾였으면 합니다. 이상 남녀문제 전문가 안변이었습니다.